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척추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중부 조지아 지역에 5일 오후 6시부터 7일 아침 7시까지 37시간 동안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3에서 6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의 하천, 강, 호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비가 그친 뒤에도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요일 밤 강한 바람과 함께 비를 뿌렸던 폭풍우는 목요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인데요. 특히 토네이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지역사회 감독부 및 조지아 교정국과 공동협력으로 조지아주 길거리 갱단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지아주 전역에 걸쳐 100개 이상의 갱단과 17,000명 이상의 조직원 및 협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법 집행기관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 한계를 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간 연계 수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빅 레이놀즈 GBI 국장은 갱들은 특정 도시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며 주 전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됨에 따라 조지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와 아디다스는 뉴욕 패션 위크를 앞둔 어젯밤 포워드 25 기념식을 개최하고 2020년 유니폼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팀의 새 유니폼도 선보였는데요. 레코딩 아티스트인 트리니데드 제임스가 모델로 새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에는 킹스킷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새 유니폼은 클럽의 상징적인 줄무늬를 현대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현재 MLS 웹사이트와 애틀란타 스테이션에 있는 전용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메르세데스 경기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의 거성 컥 더글라스가 5일 향년 10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인의 아들이자 역시 헐리우드 스타인 마이클 더글라스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친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 영화의 황금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황금기까지 보낸 배우이자 정의와 자신이 믿었던 대의의 헌신에 모두가 우러러볼 기준을 세운 박애주의자라며 애도했습니다. 1916년 뉴욕에서 가난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더글라스는 1946년 처음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영화 챔피언, OK 목장의 결투, 스파르타쿠스 등 약 70년간 9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공로로 1996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들 마이클이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명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세계 분쟁 지역에 학교와 공원을 세우는 등 자선 활동도 활발히 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연방상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135일에 걸친 의회의 압박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약 2년간 자신을 괴롭힌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올해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이 만든 기독교 영화로 유명한 산상수훈이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일 시사회를 가졌는데요. 큰 호응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신학생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산상수훈은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원장인 대해스님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대해스님 측에 따르면 뉴욕의 유엔 본부 12홀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유엔 직원과 외교관, 종교단체 관계자 그리고 영화 속 주연 배우인 백서빈 씨도 함께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총구를 겨루는 국제사회에서 이 영화가 평화의 무기로 사용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화 산상수호는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19개의 상을 받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 속에 교황청 대학교에서도 시사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어제 발매한 미니 앨범 해시가 4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자체 신기록을 썼습니다. 소속사 블럭베리 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5일 오후 발매된 해시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등 총 4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달의 소녀 자체 신기록이며 지난 앨범들과 비교하면 2배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대규모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부품 협력사들을 위해 3,08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납품대금 5,870억 원 및 부품 양산 투자비 1,050억 원의 조기 결제 등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의 중국 공장 방역 강화를 통해 현지 임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공장 조기 생산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활한 국내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주부터 와이어링 하니스 중국 협력사의 생산 재개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외교부, 칭다오 총영사관 등 한국 정부기관과 중국 산동성 정부와 협의 중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 측의 무급휴직 통보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000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마비된다며 무급휴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무급휴직이 시행되더라도 근무를 계속한다는 게 노조의 방침입니다. 노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한미 동맹을 무시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미국 측에 있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명분도 없는 경제적 논리로 이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과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2월 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